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누구신가요? 네, 저 박기호 논술의 배병진 연구원입니다. 수능, 면접, 논술에 도움이 되는 필수 시사 상식 시간인데요. 오늘 그리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죠. 수면에 네. 이거 들으면서 조는 건가요? 네. 자기 전에 수면 시사 한번 듣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재난 불평등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재난 불평등이 국제, 계급, 젠더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재난 불평등에 관한 간단하게 쟁점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그걸 구체적인 분야별로, 사안별로 저희가 나눠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국제인데요. 그래서 코로나19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이죠, 미국. 네, 맞습니다. 네. 인도, 미국. 네, 미국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제일 많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타격이 제일 큰 국가인데 그 미국 내에서 코로나19의 희생자가 인종적으로 너무나 불균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다룰 재난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별로 그 재난의 영향, 코로나19의 영향이 너무나 균등하지 않다, 불평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흑인의 사망률이 다른 인종에 비해 2배나 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내에서도 어느 지역이 제일 클까요? 타격이? 빈민촌. 네.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은 뉴욕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인구가 제일 밀집되어 있는 뉴욕 내 사망률은 특히 가장 가난한 지역이 가장 부유한 지역보다 15배나 이제 사망률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기호쌤 혹시 이 사진 혹시 어딘지 아실 리가 없죠. 네. 알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어디 거죠? 네, 뉴욕 맨하튼 옆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섬, 그 하트 섬이라고 하는데요. 하트 섬. 네, 그 이제 뉴욕에 너무 사망자가 너무나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시신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이제 그 이제 무인도였던 이제 하트 섬을 이제 이 시신을 매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뉴욕에서 사망률이 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흑인이나 히스패닉과 같은 인종의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유색 인종이 타격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불균형의 원인은 뭐죠? 네. 이런 인종적 불균형의 원인은 뭐 크게 3가지로 이제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우선 다들 기본적으로 저임금 노동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거 환경. 그래서 뉴욕 내에서 특히 집값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밀집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원래부터 조금 가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또 의료보험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원래부터 기저질환이 많거나 의료보험이 없어서 좀 의심 증상이 있어도 곧바로 보건소나 병원에 찾아가지 않다 보니까 또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에 있는 병원에 갔을 때 깜짝 놀라는 청구서.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언어적 장벽. 이제 이게 뭐 영어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 뜨듬뜨듬 하니까 무시하는 느낌. 그런 거 뭐 이런 거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뉴욕 보건부에서 이러한 그 건강 불평등, 그 인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에 대해서 그대로 써져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러한 건강의 결과 차이는 생물학적 또는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인종차별에 기인한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구조적이라는 것은 이게 갈등론적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갈등론적 입장에서 이게 구조적인 어떤 인종차별과 또 구조적인 이 빈부격차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조적 인종주의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해주신 구조적 인종주의로 인해서 어떤 중요한 자원, 즉 뭐 의료나 주택, 식품과 같은 자원이나 기회,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되게 불균등하게 배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 건강으로까지도 불균등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백신 문제도 불평등하다는 걸 봤는데, 맞습니다. 그죠? 백신을 이제 강대국이 다 백신을 차지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없어서 지금 큰일 났죠. 이런 상황. 계급적인 것도 이제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백신 불평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기호쌤과 제가 그 수면시사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통해서 그 공통적으로 다룬 사안이니까요. 요 위에서 카드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계급에 대해서 좀
일단 계급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경제적 기준, 경제력 가지고 구분하는 걸 계급이라고요. 다른 네. 거 따지지 않고 오로지 경제력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미국에서 전 노동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이 학자가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계급이 발생했다. 그래서 4계급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 이 사람들은 이제 전문 기술직이니까 뭐 집에서도 재택 가능하고 그러죠. 네. 인터넷 IT 기술로 아주 무장한 사람 전문직들이겠죠. 그렇죠. 네. 프로그래머. 코로나의 타격을 전혀 안 받았겠죠. 받지 않는 사람.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내려오면 필수적 업무를 하는 노동자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지는 않았지만 되게 감염 위험 부담이 높은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의료진들. 의료진. 그리고 최인선에 있는 경찰관과 소방관 이렇게 네.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뭐 돌봄 노동자와 같이 이런 의료진은 아니더라도 이제 돌봄의 역할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뭐 요양시설에서도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까지 여기에 포함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라고 해서 더 unpaid 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여행업 말이죠. 여행업 그렇죠. 그렇죠. 여행업 그리고 뭐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 자영업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죠 지금. 뭐. 그렇죠. 네, 이제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계신 이제 분들도 많고. 결정적으로 잊혀진 노동자는 뭔가요? 네, 이제 잊혀진 노동자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평소에 좀 볼 수 없는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라 해서 이제 뭐 재소자들이라든지 노숙인 그리고 뭐 이민자 같이, 특히 이제 그 미국과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고 그 사람들을 모아둔 수용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근본적으로 좀 불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감염의 핫스팟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우리가 뭐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 되게 가시성이 높다가 이제는 코로나19로 환경이 되게 급변하고 좀 불안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제 오히려 가시성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잊혀진 노동자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뒤에 있는 그림이 그런 걸 보여주는 그림 같은데요. 네, 이제 이런 어쨌든 로버트 라이시가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제시한 요 개념이 이제 한국에서도 충분히 이게 적용이 가능한 것을 이제 요 만평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렇죠. 한결의 그림판이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자, 또 하나 이제 로버트 라이시의 그 자본주의를 구하라라고 해서 이제 책도 있지만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젠더 불평등이 뭔가요? 네, 이제 이런 재난 불평등이 이제 성별에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성별에서 건데요. 차이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남녀 뭐 이렇게 감염자 수가 달라요? 네, 감염자 수는 확실히 그 여자가 훨씬 높습니다. 감염자가 여자가 높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망자는 한국인 기준으로 이제 남자가 더 높긴 하지만 확진되는 성별은 확연히 여성이 더 높다라는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장들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되게 밀집되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콜센터라고 하든지 뭐 돌봄 노동자라고 하든지 그런 그러네요. 또 특성이. 그러면 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고도 많이 당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불평등이라고 하는군요. 젠더 불평등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사회적으로 결국 이제 그 정리 해고의 대상이 이제 바로 그런 일선에 있는 그런 영역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도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소비자와 대면하는 직종을 가지는 분들이 여성이고, 네,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고 그렇죠. 그 서비스업이 이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해고가 되는 그렇죠. 때 경제적 타격을 받겠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또 가지고 온 자료만 딱 보아도 이제 여성이 실업을 한 비율이 확실히 높죠. 그러네요. 네. 특히 교육 서비스업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 보면 각 고등학교, 초등학교마다 이 방과 후 그 교사들이 강사들, 강사들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초등학교는 그렇죠. 네. 이게 직격탄이겠네요. 네, 이렇게 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혹시 기호쌤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저도 코로나 블루에 빠진 것 같아요. 오늘 옷이 블루이긴 한데 네. 여기서의 블루는 그 색깔의 블루는 맞습니다만 우울감을 뜻하는 영어 블루와 합쳐서 이제 코로나 유행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느끼는 정신적인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도 여성들이 확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맡겼던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등교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육아 부담이 또 늘어나고 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가사 일도 또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이제 우울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너무 아파요. 아, 네. 오늘 맞으셨네요? 아니요. 아, 최근에? 네. 네. 최근에 맞았습니다. 어쨌든 노쇼 백신 네. 그거 접수해가지고 재빠르게 가서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난 불평등이 여러 사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의성이 있는 새로운 불평등의 개념인 재난 불평등이 이제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대학 측에서도 관련된 제시문들이 여기저기서 또 출제를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봐요. 뵙겠습니다.